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 전의 인류와 만나는 그 순간은 놀람과 공포심 그 모두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흔히 고대 이집트의 관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문구. 그런데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깊은 교류가 어려웠던 기원전, 각기 다른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미라, 그리고 저주죠.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 문명에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연구 중이며 앞으로도 발견이 될 겁니다. 안식을 깨지 마라, 이런 경고를 무시한 인간의 호기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괴담 혹은 미스터리, 죽음과 미라, 그리고 저주편입니다. 때는 2019년 12월 성서연구협회 ABR의 스캇 스트리플링 박사가 이끄는 팀은 연구를 위해 전설의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명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벨산이죠. 에벨산은 성경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대비되는 곳으로 1980년 하이파 대학교 야담 제르탈 교수팀이 처음 발굴하게 됐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전설인 줄 알았던 그 기록이 정말 실존하는 두 재단으로 눈앞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기원전 1250년 전, 사실 가늠도 안 되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무려 약 3200년 전의 재단은 그 당시 복원 기술로는 미세한 유물들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웠지요. 스트리플링 박사는 더 발전한 기술력으로 분석을 하던 과정 중 돌로처럼 보이는 가로 세로 2cm 정도 크기의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씻어내자 놀라운 결과가 보였죠. 이거 돌이 아닙니다. 금속 특유의 질감, 바로 작은 크기로 접힌 나판이었습니다. 추정 연대는 무려 기원전 1400에서 1200년 전. 분명 인위적으로 접힌 흔적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펼쳐보고 싶었지만 부식이 돼 있죠. 이거 그냥 물리적으로 열어버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프라하의 이론 및 응용력 학소로 보내서 고해상도 엑스레이 단층 촬영을 해 수천 장의 스캔 결과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죠. 헌데 이거 뭔가 있었습니다. 무려 48개의 초기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그 다음은 뭘 해봐야 될까요? 연구팀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정말 오래된 고대어가 있었다. 전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비문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게르손 갈릴과 더빈이라는 저명한 비문학자들을 참여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글자는 해독이 되었습니다. 해독이 된 순간 모든 사람은 얼어붙게 됐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 YHW에 의해 당신은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신은 YHW에 의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좀 이해 안 가실 겁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신인 야훼를 지칭하는 YHW의 이름 기록이 있었죠. 마치 3000년 전의 저주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대인 우리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기원 전부터 존재하던 이런 저주라는 것, 단순한 위협이었을까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문명적 교류가 서로 많이 없었던 전 세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집트를 포함한 동양과 서양, 그 죽음과 저주의식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1968년에서 71년 사이 중국 후난성 창사시 인근의 마왕테라는 지역입니다. 유적지죠. 당시 중국은 냉정기 공습 대비라는 명목으로 창사시 인근 병원 부지에서 공습 대피소를 건설하며 지면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 건설 중이던
노동자들이 지면을 드릴로 뚫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두둑 뚫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뭔가 솟구쳐 나오는 이상한 기체가 있었죠. 냄새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라이터를 딱 켜는 순간 갑자기 푸른색 불꽃이 용솟음처럼 치솟아 올라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죠. 이거 도깨비불 아니냐. 아, 안식을 깨웠구나. 누군가의 깊은 잠을 깨운 그 결과 우린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물론 추측컨대 당시에 드릴로 뚫다가 우연히 건드린 부분이 밀폐된 묘실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기물이 부패한 메탄가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불과 함께 그 현상일 거야 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당시에 무덤을 지키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결국 과학적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안에 밝혀진 비밀은 놀라웠죠. 무덤이 총 3개가 발견되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깨우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건드리면 문제 생긴다라는 느낌처럼요.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관을 열었는데요. 시신이 너무 온전합니다. 마치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관 옆에 정교한 칠기 그릇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당시에 먹었던 음식이 있죠. 연근 조각들이 맑은 액체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학자들이 그걸 잘 꺼내는 순간 공기에 노출 바로 그 순간이죠. 마법처럼 진흙같이 이상한 잔해로 사라져버립니다. 녹아내렸던 거죠. 지표면에서 무려 12에서 16m 역피라미드 형태의 수직 광묘였습니다. 때는요. 기원전 168년. 엄청 오래됐죠. 지금으로 따져도 거의 22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당시 묻혀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장사국의 승상이었던 이창과 그의 일가족의 안식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제1호고분, 거기서 발견됐던 당시 모습입니다. 신추 대부인이었는데요. 이창의 부인이죠. 사체가 매장된 지 2100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면 부검을 해봤더니요. 피부도 촉촉, 진짜 사람의 피부처럼요. 유연하고 관절도 굳지도 않았습니다. 근육 조직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머리카락, 속눈썹, 왼쪽 귀에 고막, 혈액도 있었습니다. 혈액은 A형. 너무나 온전한 상태라 사인도 확인할 수 있었죠. 50세의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추정. 이렇게요. 해서 별칭으로는 가장 잘 보존된 미라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깊이 잠들었던 안식을 깨웠습니다. 절대 깨우지 못하게 당시의 기술로는 절대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봉인의 봉인을 해놨는데 그걸 현대인이 깨운 겁니다. 그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미스터리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물 같은 게 들어있죠? 물이 들어가 있으면 부패가 됐을 텐데 어딘가가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완벽한 밀봉이 아니고 그러면 미라가 온전하게 나오기가 어렵죠. 그냥 처음에 추측으로는 이거 어디에서 빗물 같은 게 샌 거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양이 무려 80리터 정도 되는 액체였죠. 무색입니다.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근데 공기에 노출이 되자마자 갈색으로 약간 산화가 되는 듯한 느낌. 일단은 수습은 해야 되니 그냥 별거 아닌가? 하고 수습 중이었던 모든 학자들의 피부에 발진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됩니다. 얘기가 돌죠. 저주다.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저기 안에 있었던 액체는 어떤 액체였을까요? 분석 결과 약산성 기질이고요. 마그네슘과 염분, 그 소량의 알코올과 식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는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건 순과 주사의 흔적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추측입니다. 진시 황제의 그 수은 무덤 이런 얘기가 있죠. 수은이 불로장생으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 정도입니다. 해서 강력한 향균작용 때문에 주변 미생물이 번식이 안 됐고 결국 온전한 사체의 모양처럼 등장한 거 아니냐. 헌데
이거 뭔지 지금도 모릅니다. 이걸 당시에 방부액으로 사용한 건지, 추측으로 만약 이게 방부액처럼 썼던 거라면 어쩌면 진시황도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방부액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일각에선 그냥 사체에서 나온 체액하고 뭐가 섞인 거 아니냐 정도로 추측을 했지요. 헌데 무덤이 하나만 아니었죠. 주변 다른 무덤에서도 비슷한 액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넣었단 얘기죠. 이게 안식을 깨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저주의 방침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하려는 방부액인지 수천 년 전에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미스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각국에서요, 온전하게 발견된 미라에서 나오는 특이한 특징들, 발굴했다가 발굴진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했습니다. 안식을 깨웠다.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잠든 자를 세상에 꺼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럼 얘를 잠든 자를 깨우려고 봤더니 그 안에 잠든 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수천 년간 지속된 관만 있다면요. 때는 1889년입니다. 더글라스 머레이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 일행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되게 화려하게 생긴 관이 있었죠. 그래서 그 관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당시 머레이와 동료 3명이 아랍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누가 그걸 가져갈지 제비뽑기를 통해 뽑게 됐죠. 당첨자는 머레이였습니다. 근데 이걸 구입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구입하고 며칠 뒤에 나일강에서 오리 사냥을 하고 있던 머레이요, 탕! 탕! 빵! 소리가 납니다. 총기가 터진 거죠. 이로 인해 팔에 엄청나게 심각한 부상을 입어 빠르게 카이로로 후송이 되고 있었는데요. 강풍 때문에 치료가 지체되게 됩니다. 갈 수가 없어서요. 결국 우리가 이제 괴사됐다고 하죠. 팔을 절단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함께 구매하려고 제비뽑기를 했던 동료들도 순차적으로 비극이 발생합니다. 한 명은 사망해서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한 명은 파산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긴다. 사실 팔 겁니다. 네, 머레이는 지인 휠러라는 사람에게 이걸 팔게 됩니다. 근데 영국 런던에 도착해 휠러에게 넘기고 휠러의 가족도 이 이후부터 이상한 일을 겪게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 가구들이 스스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는 등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죠. 그리고 이걸 절대 집에 둘 수 없다라는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휠러의 누나가 유물 사진을 남기려고 사진사를 불러 찍어놨거든요. 근데 사진사가 촬영을 한 얼마 뒤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진을 찍고 받고 사망했죠. 현상된 그 사진 속에는 나무로 된 관의 그 얼굴 대신에 굉장히 분노로 꽉 차있는 이집트 여인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대형 박물관 유물 관리를 했던 어네스트 윌리스 버지경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곳에서 사진 찍었던 사진사 역시 얼마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결국 대형 박물관에 이걸 기증하게 되었죠.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기증되고 나서도 여러 괴담들이 들립니다. 야관 경비원들이 밤마다 순찰을 돌죠. 근데 이 관 내부에서요, 두드리는 소리, 혹은 굉장히 슬프게 우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혹은 유물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옮기던 도중 갑자기 인부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거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급사하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 박물관 전체로 괴담으로 퍼졌죠. 끝났을까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되죠.
1904년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굉장히 젊고 유능한 기자였던 플래처 로빈슨. 플래처 로빈슨은요, 죽음의 여사제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 일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보셨던 그 관, 그 유물의 역사를 추적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있으니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기사였죠. 로빈슨의 기사에서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지녔으며 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라고 적었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저주가 똑같이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저주를 거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연성이다 혹은 부산물이다, 우연히 합성된 거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돌지만 어찌되었든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기사를 발표한 지 3년 뒤 1907년 로빈슨은 36살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람들은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 미라의 저주다. 괜히 그 얘기를 꺼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실제로 로빈슨과 절친한 친구이자 많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이 이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로빈슨에게 유물 조사 당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물을 수호하는 정령들이 아마 죽음에 이끌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공포심은 더더욱 커졌죠. 그런데 이 괴담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과도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죠. 자, 일단 먼저 이 얘기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침몰된 타이타닉호에 대형 박물관이 이거 더 이상 갖고 있으면 문제 생기니까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몰래 이곳에다가 그 관을 넣어놨다라는 이제 이야기, 괴담이 도는데 거짓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누군가 와전시키고 또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기사를 썼던 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 헌데 타이타닉이랑은 무슨 관련일까? 당시 저명한 언론인이자 영성주의자였던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의 이야기입니다. 스테드는요, 앞서 보신 머레이의 친구였습니다. 머레이 죽음도 목격을 했죠. 당연히 이 유물의 저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스테드는요, 타이타닉호의 사망자 중 한 명입니다. 이때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스테드가요, 침몰하기 전날 밤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 승객들에게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영국 대형박물관에 언럭키 머미 불을 합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죽어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기사 썼던 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라는 오싹한 이야기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배가 침몰했고 스테드는 사망했죠. 그런데 생존자들 중에 일부가 스테드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 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실인 겁니다. 따라서 그 안에 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화물칸에도 없었고요. 실제로 대형박물관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유물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말이죠. 자, 생존자들의 이야기로 타이타닉호 침몰 전에 그 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저주가 발생했다 라는 괴담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기사를 썼던 사람, 관을 샀던 사람, 관을 집에 두고 사진을 찍었던 사람, 유물을 관리했던 사람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미라의 관. 그 미라의 관은 현재까지도 대형박물관에서 EA22542이라는 유물 번호로 닉네임 부르람비아로서 보관 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지실 자신 있으신가요? 현대 과학적 분석으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이 남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런 내용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분석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한 역사적인 저주,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퍼졌을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어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저주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은 사라진, 우리가 로스트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죠. 정말 그런 게 있지도 않았을까? 라는 막연한 그런 미스테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호기심도 자극을 하게 되죠. 만약, 정말 만약입니다.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 된 관이죠. 그 안에 미라를 발견했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선 한 얘기와 되게 비슷하네요. 헌데 만약 고대에 정말 그런 저주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반대로 깨울 수 있다면, 혹은 잠든 자가 깨어난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나서는 안 되는 무언가에 대한 경고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있었다, 정말 깨우지 마라라는 고대인들의 경고, 그리고 그 깨어남을 막으려는 존재가 실존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Our daughter's been missing. 찰리 캐논의 어린 딸 케이티는 집 마당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찰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Hello? Mr. and Mrs. Cannon, I'm Deputy Chief for the U.S. Embassy. Your daughter Katie has been found. She's alive. 실종된 딸을 8년 만에 찾았다는 소식. 그런데 케이티는 3000년 된 석관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No loud noises. 그토록 기다리던 딸이 돌아왔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케이티. Yeah, we are here. 집으로 돌아왔지만 인간으론 믿기 힘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케이티. Katie was 이집트 특파원이었던 찰리는 딸의 잃어버린 8년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 끝은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관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케이티가 아니었습니다. 깨우지 말라는 고대의 저주를 무시한 이들에게 놓인 운명은 무엇일까? 4월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리크로닌의 미라입니다. We're here. She just needs our care and lots of love. How many others were found? 57. How many of them were still alive? What happened to Katie? What really happened to her? Que se lo tu Señor de los Milagros. Say something. Tu Señor de los Milagros. Say something. Transformó lo imposible en realidad. Say something. Amén. Say something. Don't worry, Grandma. It's fun to be dead. I just want my daughter back.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라,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블룸하우스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괴담이든 실제 내용이든 함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좀 더 몰입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공포물을 무서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하죠.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긴 하는데 근데 그 공포물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놀라는 카테고리가 사실은 그 그냥 소리나 영상으로 꽝 하고 놀래키는 거 있죠.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좀 새로운 주제이긴 했어요. 제가 미라 영화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미라와 관련된.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건 컨텐츠 같은 거 있죠. 그런 수사물과 어떻게 보면 고대 미스터리가 합쳐진 그걸 현대적 해석으로 풀어내는 그런 느낌, 굉장히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공포 영화라고 느꼈고요. 무섭다 두렵다라는 느낌보다도 굉장히 스릴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소우 아시죠? 그리고 뭐 인시디어스, 컨저링 등 이 시리즈를 만드신 제임스 완과 그리고 겟아웃, 인시디어스, 더 퍼지, 메간 여기 함께한 블룸하우스가 함께 제작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극장을 찾으시는 걸로 다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함께 시청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께 지금 포스터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개봉일은 4월 22일이라고 합니다. 4월 22일.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컨저링 시리즈 제임스 완과 블룸하우스 제작 깨어나지 말아야 될 급이라. 그래서 리크로닌의 미라가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크로닌 감독의 생각과 내용들을 같이 읽어봤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뭐 말 그대로 호러의 제왕이신데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다른 공포물과 조금 다른 느낌의 영화를 제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뻔히 가는 그런 스토리라인 구성이 아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예고편을 보셨을 테니까 사라진 딸이 수천 년 된 관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밝혀지는 좀 무서운 저주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봤지만 또다시 이 영화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